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보험의 이해 파트 시작합니다. 상당히 보험의 이해는 외워야 될 게 많죠.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말로는 다 이해되고 글로 읽었을 때는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걸 실제 시험 현장에서 쓰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것도 쓰라고 그러면 실제 쓰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의 이해 이 파트 공부하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는 파트가 보험의 이해 이쪽입니다. 지금 제가 이 보험의 이해 파트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학습하기 전에 뭔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이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 교재 자체가 여러분들 학습하시기 좋으라고 정말 많이 연구했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파고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교재보다도 차별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조금 더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보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연구를 많이 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고 편집했다고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좋은 교재들 많고 뭐 대행 학원들이나 이런 뭐 인터넷 강의 그런 것들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또 많은 돈도 투자도 한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하고 관련되는 이것은 여러분들 책 두 권이죠. 책 두 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런 비용 없이 지금 유튜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사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완해 나가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교재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기억하시는데 잘 이용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이해 파트 이쪽 부분은 1차 시험을 지금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지금 상법 보험편하고 지금 보험의 이해 이게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의 이해 이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상법 보험편 공부하는데도 그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시작을 해 봅시다. 오늘 교재 81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이 81쪽부터 시작을 하는 게 문제하고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유행이나 이 답을 어떻게 우리가 기록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몸에 느껴져야지만이 앞쪽의 요약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거고, 눈에 들어오면은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지 각오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해답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로서 요약 내용 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점검하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연습 문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문제, 보험의 특성 5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의 특성 5가지 서술하라. 그러면은 5가지 서술하라. 그러면 이게 5점짜리 문제입니다. 지금 보험의 이해 이쪽 파트에서는 5점짜리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2023년도 구회시험 같은 경우는 15점짜리 서술형 문제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뭐 5점짜리가 결국은 누적돼 가지고 15점짜리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유행을 우리가 잘 몸에 배기게끔 해가지고 하시자고요. 몸의 특성 5가지.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그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위험 전가, 그 다음에 위험 분담.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써야 합니다. 그래야 5점이 되겠지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하는데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 보험의 특성 5가지, 또 밑에 보십시오. 보험의 순기능 6가지 있으시오. 보험의 역기능 3가지 있으시오. 지금 우리가 머리 글자만 뚝뚝 외워놓고 있더라도 이게 특성이었나? 성립 조건이었나? 순기능이었나? 역기능이었나? 사실 헷갈립니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 외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험의 특성을 5가지 이런 것들도 옆에 제가 팁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집단으로 대실 위험을 증가 분담하여 보톡스 5번 맞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보험의 특성 하면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맞아.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맞아.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맞아. 위험 증가, 위험 분담. 근데 이걸 쓰라고 그러면은 막상 쓰라고 그러면은 머리에서 바로 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 팁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고, 그러면 보험의 특성 여기서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에서 집단,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에서 대, 그 다음에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에서 실, 그 다음에 위험을 증가, 위험 증가, 그 다음에 분담, 위험 분담 이렇게 해가지고 몸의 특성 5가지를 암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몸의 특성 맞아, 그죠?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맞아,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위험 증가, 위험 분담 이렇게 해서 외우자 이런 뜻입니다. 자, 보험의 성립 조건 아래쪽에 있는 거 볼게요. 보험의 성립 조건입니다. 보험의 성립 조건. 보험에 성립하려고 하면은 6가지가 있다. 어떤 거 있을까요? 첫 번째, 손실의 우연적 발생입니다. 필연적 발생이 아니죠. 손실의 우연적 발생. 그 다음에 성립 조건이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정적 손실입니다. 한정적 손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그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입니다. 비재난적 손실이고, 그 다음에 6번째가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 그러면 어떻게 외울 거냐? 손실의 우연적 발생의 손, 그 다음에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에서 동, 그 다음에 한정적 손실에서 한, 그 다음에 경비를 확 줄여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경, 그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 비,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그래가지고 승족이라는 거는 성립 조건 6개.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확인을 시키자 이거죠. 그래서 보험의 성립 조건 6가지는 손실의 우연적 발생, 그 다음 두 번째 동질적 위험의 다수 존재, 한정적 손실,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비재난적 손실,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 이렇게 6가지. 그래서 손동안식 경비를 확 줄여 승조기 6개를 삽시다. 이런 팁을 이용해 가지고 암기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험의 순기능 6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보험의 순기능 바로 객관식 보면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투자제휴 마련,
그 다음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그 다음에 불안 감소, 신용력 정대, 그 다음에 안전의식 고취, 그 다음에 손실 회복. 어느 것 하나 틀린 말 없습니다. 보험의 순기능 맞습니다. 근데 6가지 써라. 그러면은 성립 조건을 써야 될 건지 특성을 써야 될 건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자 부자 불신으로 안전하게 손실을 회복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투는 부자 재원 마련,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이용 기여, 그 다음에 불안 감소, 그 다음에 신용력 정비,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할 때 안전의식 고치, 그 다음에 손실 회복하는 순기능이 있었다, 손실 회복. 이렇게 해서 또 6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험의 역기능 3가지를 쓰시오 있는데, 보험의 역기능 3가지는 1번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가 된다. 그 다음에 2번 보험 사기의 증가. 역기능은 보험 사기가 행해할 수 있다는 거죠. 증가. 그 다음에 사업 비용의 발생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의 역기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기 팁으로는 손실 과장이니까 손과장이 어떻게 해요? 사기의 증가해놨는데 사기를 당해서 그 다음에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 비용의 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하는 역기능이 있었다. 이걸 팁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의 역기능 3가지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두 번째 보험 사기의 증가, 세 번째 사업 비용의 발생. 이렇게 그 문제 4개만 보더라도 참 엄청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만약에 5가지를 쓰라 해가지고 5점짜리를 문제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해놓고서 뭐 가운데 하나 가로 해놓고 1점짜리 요 밑에 뭐 한정적 손실에 가로 해놓고 또 1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로 한 2개 해놓고 뭐 2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가로 해놓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내용 알고 있지 않으면은 1점조차 획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걸 본인만의 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써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터넷 혹은 학원 강사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 께 아닙니다.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수십 번, 수백 번 쓰라는 얘기,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82쪽 넘어갈게요. 역선택. 우리 이론서에 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학습을 합시다. 보험자가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즉,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결과가 출현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하는 결과가 출현되는데 이를 역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위험보다 높은 위험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이 증가하여 보험자의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역선택에 대한 내용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키워드는 항상 여러분들이 골라서 암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도덕적 위태란 어느 한쪽이 보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나 과실로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회하려는 성향이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죠. 보험 계약자가 이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까 보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보험 사고 발생하면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그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이 성향을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 거죠.
아까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의 내용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도덕적 위태는 계약 체결 후에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한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 발생 시 경감 노력을 하지 않고 손실 규모를 키우는 그걸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의 유사점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선택하고 도덕적 위태 유사점 서술하라 그러면 이거 세 개 적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실손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거의 발생을 않는다. 왜? 실제 손실만 보상해 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가액에 비해 보험금의 비율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액은 작은데 보험 금액이 크니까 그 보험 금액이 비율이 클수록 뭐 저기 보상 다 해줄 텐데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익은 야기 당사자, 피해는 보험자와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들에 돌아가 보험사업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익은 뭐 저기 야기 당사자가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는 보험자하고 다수의 선의계약자의 어떤 보험료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될 거니까 전체 보험사업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위험의 발생 빈도와 평균적인 손실 규모에 따른 위험 관리 수단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아래쪽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이런 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이론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있는 폼 그대로 끌고 와서 지금 문제화 시킨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이쪽에 있는 문제하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하고 짚어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 손실 규모 이쪽이죠. 심도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손실 횟수 그러니까 그 빈도가 낮은 경우 적고 작고 이 경우가 뭡니까? 자가보험 형태입니다. 자가보험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죠. 이거는 자가보험으로서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자가보험과 같은 보유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밑에 박스하고 같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우리라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빈도는 낮지만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가 뭡니까? 위험을 증가를 하고 실제적으로 보험이 이때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 어디에요?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어떻게 합니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고 보험, 증가하는 것이 한식하다. 그래서 이때 쓰여지는 게 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발생 빈도가 높지만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 발생 빈도가 높고 손실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손실을 통제하죠. 이게 그런 어떤 위험이 발생 안 하도록 손실을 통제하죠. 그 다음에 손실 발생 빈도가 높고 손실 규모도 큰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험을 회피를 합니다. 아예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내용하고 아래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그 같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팁 아닌 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소잖아요. 적을 소, 작을 소, 소소. 그러니까 소소하게 보유하는 자가보험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겠고요. 그 다음에 적금 이렇게 해가지고 적금을 넣어 보험에 적는 이렇게 이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다소죠. 다소. 통제하면 손실을 손실 통제라는 말이 우리가 외우려고 그러니까 통제하면 다소 불편하다. 다소. 이렇게 다소. 그래가지고 통제하면 다소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어떤 조건이더라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대조. 많고 쓰고. 그래서 부산 가면 다대포라는 곳이 있잖아요. 다대포 사람들은 해피하다. 이건 위험 해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험 해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만한 팁이지만은 각자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보험에 적합한 위험 네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씁니다.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입니다. 자, 이건 우리 위에 올라가서 다시 학습을 하실 거니까 이건 네 가지 어떻게 내가 학습해야 되겠다. 각오만 다지십시오. 그 다음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는 위험을 순수 위험이라고 한다. 순수 위험에 네 가지 유형을 쓰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위험의 네 가지 유형은 첫째, 재산 손실 위험, 그 다음에 전접 손실 위험, 예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재배, 인적 손실 위험, 전접 손실 위험, 재산 손실 위험, 예상 책임 위험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재배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분류 시에 다섯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그 다섯 가지의 분류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섯 가지의 분류 기준은 첫 번째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그 속성을 특정 한지의 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류 기준이 손실만 있는지 또는 이득의 기회도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그 분류. 그 다음에 위험이 미치는 범위의 넓이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보험이 성립하였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 그 여부에 따른 분류. 이렇게 다섯 가지 분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내려가서 보죠. 사회복지나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해당하는 위험은 무엇이냐 이렇게 해 기본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입니다. 국가는 기동성이 있으니까 기본적 위험, 동태적 위험 이렇게 국가 직접 간접 개입 이렇게 하면 기동력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기본적 위험, 동태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위험 자체를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태, 손인, 손해를 쭉 한번 같이 보십시다. 위태나 그 우리 해저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위태는 위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어떤 상태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사고의 원인,
사고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죠. 손인, 손인은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게 위태입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고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발생 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손인 같은 경우는 사고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으로 있던 것들이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단계인 손해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고, 이건 사고가 발생한 그런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손해죠. 그리고 이 손해를 통해서 치가 감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고가 났고 이것이 사고 발생의 결과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이제 손해가 났으니까 경제적으로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만큼 이게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경제적 수요가 발생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거는 발생 후 단계다. 발생 후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밀리적 위험 관리.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의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쓰시오 이랬는데, 물리적 위험 관리 구체적인 방법 5가지는 첫 번째는 위험 회피, 그 다음에는 손실 통제, 그 다음에 위험 요소의 분리, 그 다음 계약을 통한 위험 증가, 그 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 이렇게 이 5가지를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무적 위험 관리,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의 구체적인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는 위험 보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우리 학습했던 내용들 중에 위험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구분을 하는 우리 분류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위험 속성의 특정 여부에 따라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게 객관적 위험, 주관적 위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수 위험하고, 그죠? 순수 위험하고 투기적 위험 이렇게 있는 있는데, 순수하고 투기적 위험 어떤 걸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류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했을까요? 이것은 위험의 속성이 손실의 기회만 있는지 이득의 기회도 함께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순수 위험, 투기적 위험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류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정태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은 분류 기준이 뭐겠습니까?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정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 특정적 위험하고 기본적 위험 혹은 함정적 위험하고 근원적 위험, 이건 어떤 분류 기준이겠습니까?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혹은 좁은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 담보위험, 이담보위험 혹은 부담보위험, 면책위험은 어떤 분류 기준이겠습니까? 보험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지의 그 여부에 따라서 분류한 게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혹은 부담보위험, 면책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을 앞에 정리한 내용으로 지금 돌아가서 한번 체크하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험 일반 77쪽 위험 일반 이쪽 볼게요. 지금 위험에 대한 일반적 정의 있잖아요. 일반적 정의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반적 정의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다른 정의가 있는데 손실의 기회, 그 다음에 손실의 가능성,
그 다음에 불확실성, 그 다음에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와의 차이, 그 다음에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확률, 이 뭐 위험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일반적 정의는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험과 관련된 개념이 위태, 손인, 손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련 개념이. 그러면 이 위태는 발생 전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손해는 발생 단계, 그 다음에 손해는 발생 후 단계를 얘기를 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세밀하게 위태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 즉 사고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공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위태라고 한다.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를 위태라고 한다. 그 다음 손인, 페릴이라고 하죠. 손해의 원인으로서 손인이라고 하는 거죠. 손해의 원인, 손인이라고 또 하는 거죠. 손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불리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 이런 사고들이 보통 화재, 홍수, 자동차 사고 등 이게 실제적으로 손인, 사고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자, 손해. 손해는 위험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초래되는 것이 물리적, 경제적, 정신적 손해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본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제 감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을 우리가 분류하는데 위험의 분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위험이 지니는 속성에 따라 보험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장치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지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그 속성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경제적 정치를 통해 그 보험에 증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기 때문에 위험의 분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험의 분류 자체는 아까 우리가 밑에서 문제 자체를 보고 왔지만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위험의 분류 자체가 위험 속성의 특정 가능 여부에 따른 분류 보면은 객관적 위험하고 주관적 위험. 그러면 객관적 위험은 어떤 거냐? 확률, 표준 편차 등을 통해 특정이 가능한 위험을 객관적 위험. 그다음에 주관적 위험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져 측정이 곤란한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그다음 두 번째 위험 속성의 손실과 이득의 공존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합니까? 순수 위험하고 이적 위험하고 분류합니다. 순수 위험은 손실만 있고 기회는 없. 그러니까 이득의 범위는 제로이고 손해 위험은 아주 무한대. 이걸 순수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손실 위험, 경제 손실 위험, 배상 책임 위험, 인적 손실 위험 이게 순수 위험입니다. 그 다음에 투기적 위험은 손실과 이득의 기회가 공존하는 이득의 범위 자체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발생 범위나 발생 규모의 시간에 따른 변화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하느냐?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으로 분류하고 정태적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화산이나 지진 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동태적 위험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변하여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을 동태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 변화, 기술 변화 이런 것들이 동태적 위험인 것입니다. 그 다음 위험이 미치는 범위의 높고 좁음에 따라 분류한 게 특정적 위험하고 기본적 위험입니다. 혹은 한정적 위험하고 근원적 위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특정적 위험, 한정적 위험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고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피해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기본적, 근원적 위험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사회 전체의 손실을 초래하는데 최근에 어떤 코로나나 대규모 파업, 활동 등이 기본적, 근원적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자의 책임 부담 여부에 따라 담보위험, 비담보, 면책위험 이렇게 있는데 담보위험은 보험자가 책임을
담보, 즉 보상하는 손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담보, 부담보 위험은 보험자가 담보하는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이 되겠죠. 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책 위험은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책임을 면하기로 한 그게 면책 위험. 그렇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것 개념하고 그 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 이게 면책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른 속도로 한번 그 위험 관리하고 아래쪽 다 학습을 하고 여러분들 그 오늘 학습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험 관리라는 게 여러분들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나 심도를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반 활동을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그 목표는 첫 번째는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 위험 관리가 있고 재무적 위험 관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리적 위험 관리 아까 문제에서 봤다시피 위험 회피, 손실 통제, 위험 요소의 분리,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위험을 스스로 인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물리적 위험 관리에서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에 위험 회피는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거죠. 아예 비행기 사고 나고 배 사고 나고 하니까 비행기 배 안 타기 뭐 이런 게 위험 회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실 통제는 손실을 예방하는 거하고 손실 감소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손실 예방은 예를 들면은 고속도로 속도 제한 등이 손실 예방이 한 방법이고 손실 감소는 자동차 에어백 같은 것들을 장착해 가지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걸 감소할 수 있는 그게 손실 감소. 그 다음에 위험 요소의 분리는 여러 가지로 복제를 하든지 격리를 해놓든지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복제, 격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한 위험 증가, 계약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이나 하도급, 하청 등을 통해서 위험을 다른 쪽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는 건 위험을 스스로 감당하는 거. 그래서 이 5가지. 그 다음에 재무적 위험 관리에는 위험 보유하고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고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을 대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위험 보유에는 우발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해야 되니까 준비금이나 기금 적립, 자가보험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하면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할 거고 돈을 줘야지 보험료 내야지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 보험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질적 위험의 어떤 위험을 결합시키잖아요. 그래서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을 대비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이에 해당된다는 거고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게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 발생 대비죠. 자, 그리고 위험 특성에 따른 위험 관리 방법은 우리가 보유, 자가보험, 이거 같은 경우는 손실 규모와 발생 빈도가 낮은 경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전가, 보험, 이거는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은 발생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 외부의 보험기관의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전가하는 그게 전가, 보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손실 통제는 발생 빈도가 높지만은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경제적이다. 그래 이게 손실 통제. 그 다음에 위험 회피는 손실 발생 빈도가 높고 손실 규모도 큰 경우에 적절한 그러니까 아예 발생 빈도도 높고 손실 규모도 큰 것에 있어서는 아예 그런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관리 방법이 위험 회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한 보험 일반 내용 여러분들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의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보험의 정의를 위험 관리의 한 방법으로 자신의 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험
정의 자체가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실제 손실을 어떻게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러면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한 곳에 모으고 다수의 동질적 위험을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실제 손실, 가게나 기업이 우연적 사고 발생으로 실제 있게 되는 손실이 실제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평균 손실은 다수의 동질적 위험의 결합으로 얻게 되는 평균 손실을 평균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세세하게 풀어놓은 내용이고 보험 자체는 위험 결합 행위를 통해서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관점별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제적 관점으로는 위험 증가 및 위험 결합을 통한 위험의 감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손실의 분담, 그래서 만인은 1위를 위해, 1위는 만인을 위한 게 사회적 관점인 거죠. 그리고 법적인 관점은 재물적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계약이다. 그 다음에 수리적 관점은 확률 이론하고 통계적 기법을 바탕으로 미래의 손실을 예측하여 배분하는 수리적 제도이다. 지금 뭐 객관식 비슷하지만은 만인은 1위를 위해, 1위는 만인을 위해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본 거냐? 뭐 사회적 관점에서 본 거다. 이렇게 또 우리가 가로넣기에 대비할 수도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일 처음 문제에서 이렇게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보험의 특성,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그 다음에 위험 분담, 위험 증가,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 대수의 법칙, 평균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대수의 법칙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표본이 클수록 결과가 점점 예측된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통계학적 정리로 계약자가 많을수록 보험자는 정확하게 손실을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대수의 법칙 혹은 평균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은 손실을 원사 회복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현정 보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뭐 보험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보험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실제 손실에 대한 보상이 특징입니다. 그다음 위험 증가는 빈도는 낮지만 규모가 커서 스스로 부담하기 어려운 위험을 보험자에게 증가하여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위험 증가입니다. 그다음 위험 분담은 집단화는 분담을 의미하며 이는 손실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분담하고 그걸 분담을 하니까 손실 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해서 공족의 손실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어야 한다. 저기 아주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손실을 평균 손실로 대체해서 공종의 손실이거나 그와 비슷한 것이어야 하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집단화하는 게 보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의 성립 조건 해가지고 우리 손동환 씨 경비를 확 줄입시다 이렇게 해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연적으로 발생할 것, 그 다음에 발생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같거나 유사한 위험, 그 다음에 긍정적이라는 것은 피해 원인과 발생 시간, 장소 및 피해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판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 보험료, 그 다음에 비재난적 손실이어야 하니까 손실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한 손실이라고 했는데 손실 발생 확률을 추정할 수 있는 위험이어야 한다. 추정이 안 되는 위험은 보험에 성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보험의 순기능은 부자 불신으로 안전하게 손실을 회복했다. 그 다음에 보험의 역기능은 손 과장이 사기당해가지고 비용이 발생했다. 사업비용 발생, 보험 사기 증가, 손실 과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보험의 기능 우리 알고 있어야 되죠. 위험 분담, 그 다음에 원보험자의 인수능력 확보로 마케팅 능력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의 안정화, 그 다음에 신규 보험 상품의 개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보험의 이해 이쪽 파트는 책 읽어주는 남자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근데 뭐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이론서 정독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어떤 내용들이니까 쭉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천천히 학습할 수밖에 없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험의 이해 많은 점수가 배당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15점짜리가 2023년도에 나왔고 또 15점짜리가 이 파트에서 나오면 그 우리가 점수 따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천히 이론서 정독하면서 학습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약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분 정도 학습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저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서로 같이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